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58분입니다. 자,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33도 정도 됩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이긴 한데요. 현재 한강에 강바람이 불고 있어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북서쪽 올림픽대교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는 전 세계 수송의 역사를 바꿨던 큰 철도, 운하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1869년 5월 10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길이가 무려 2826km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 경부선 철도가 대략 400km니까요. 그 길이의 약 7배 정도에 해당이 되는 2826km, 미국의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입니다. 원래 미국은 동부의 대서양에서 서부의 태평양까지 대륙 횡단 길이는 약 4,500km 정도 되는데요. 그 전 길이를 횡단 철도로 개통시킨 게 아니라 미국의 동부 지역이 아닌 중부 지역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서부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까지 2826km의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입니다. 그 최초의 미국 대륙 횡단 철도를 개통시킴으로 해서 기존의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켰을 것 같습니까? 화물이 운반된다거나 또 사람이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시간을 얼마나 절약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올림픽대교 남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1869년이면 지금부터 154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54년 전인 1869년에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됐었냐면, 그 전에는 이동 시간이 무려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6개월. 그런데 그것을 단 6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이동하는데 6개월이나 소요됐는데요. 개통 후에 단 6일로 단축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지금부터 154년 전인 1869년 5월 10일에 개통됨으로써 운송의 혁명, 수송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같은 해 1869년 11월 17일에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길이는 162.5km인데요. 자, 그게 개통되기 전에는 유럽에서 동양의 주 무역 교역 국가였던 인도까지 가려면은 남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쪽으로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연료가 낭비되는 그러한 비경제, 비효율이 초래가 됐었는데요. 1869년 11월 17일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길이 162.5km짜리가 운하가 개통됨으로써
이제 수송의 혁명,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 이제 비용이 절감된 효과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의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는 1869년 5월 10일에 개통이 됐고, 유럽과 인도 항로를 연결하는 그 수에즈 운하는 같은 해 1869년 11월 17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하가 있죠. 자, 바로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개통이 됐는데요. 그 전에 미국의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이런 데서 태평양으로 이동을 하려면 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 남아메리카의 최남단을 돌아가지고 태평양까지 진출해야 되다 보니까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육박하는 그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하니까 시간 소비 또 경제적 낭비, 엄청난 비효율이 초래됐었는데요.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됨으로써 파나마 운하 길이는 수에즈 운하 길이 162.5km의 약 절반 정도인 80km 길입니다. 그 파나마 운하가 1914년에 개통이 되고 미국이 개발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서 1914년부터 1999년 말까지 무려 86년 동안 미국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부로 파나마에 이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나마 운하도 수송의 혁명을 가져왔던 빅 이벤트인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국의 최초 대륙 횡단철도 건설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공사기간 남북전쟁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집권 당시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만 4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남북전쟁 2년 차였던 1862년에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륙 최초 횡단열차 건설 공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안의 이듬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게티스버그가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로 가닥을 잡히는 전환점이 됐던 최대 규모의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인데요. 그게 남북전쟁의 가장 큰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가 1863년 7월인데요. 자, 그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었던 1863년부터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 공사가 착공이 됐고, 그렇지만 남북전쟁 기간 중에는 이제 공사 진척이 좀 더뎠죠.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1865년 4월 9일에 종료되고, 그로부터 5일 후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되고 후임이었던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 제17대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1869년 5월 10일, 그러니까 제18대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취임 1년 차였던,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된 시점인 1869년 5월 10일에 완공이 됐는데요. 자, 그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의 중부인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까지 총 2826km, 대략 서울 부산 거리의 7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1865년 남북전쟁 종료 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돼가지고
4년 만인 1869년 5월 10일에 유타주의 프로몬토리에서 그 공사, 양쪽 공사 그 업체가 만나게 됩니다. 즉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동쪽으로 공사를 해갔던 회사는 바로 센트럴 퍼시픽 회사고, 반면에 동쪽 끝에인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부터 서쪽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회사는 유니온 퍼시픽 회사인데요. 그 양 회사가 각각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사를 하고, 또 한 회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 회사가 각각 1100km와 1700km를 공사를 해가지고 합산한 게 2826km를 공사를 했습니다. 즉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동쪽으로 1100km 정도 공사를 했던 회사는 바로 센트럴 퍼시픽 회사고요. 반대로 동쪽 끝에 있던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서쪽 유타주 프로몬토리까지 1700km 정도를 공사했던 회사는 유니온 퍼시픽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퍼시픽 회사는 한 1100km 정도 공사하고, 유니온 퍼시픽 회사는 1700km 정도 공사를 해가지고 합산한 게 2826km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의 약 7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1865년부터 1869년까지 약 4년 남짓인데요. 그 4년 정도 공사 끝에 1869년 5월 10일 날 그 중간 지점인 유타주의 프로몬토리에서 양 철도가 만나게 됐고, 그 기념으로 상징적 세레모니로 거기에다 황금못을 박습니다. 두 철도가 만난 지점에 황금으로 된 쇠못을 박습니다. 그게 1869년 5월 10일입니다. 지금부터 154년 전에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이 됐고, 같은 해에 수에즈 운하도 11월 달에 개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1869년 5월 10일에 개통이 된 다음에 그 뒤로 또 3개의 또 대륙 횡단철도가 15년에 걸쳐서 3개의 대륙 횡단철도가 또 추가로 개통이 되고, 마지막 화렴정을 찍은 게 1890년에 마지막으로 개통됐던 또 하나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대륙 횡단철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미국 대륙의 대륙 횡단철도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최초가 바로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미국 중부 지역의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까지. 오마하는 어떤 도시냐 잘 아시겠지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연고지죠. 오마하.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륙 횡단철도를 개통시킨 이유는 미국이 엄청나게 산업 발전을 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산 물자들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인력들도, 근로자들도 신속하게 수송할 필요가 있었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개통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어떤 투자자들도 그에게 공사비를 감당해 가면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그 2826km의 횡단철도 그 길이의 철도
길이가 2826km고요. 양쪽으로, 철도의 양쪽으로 각각 10km라는 설도 있고 각각 16km라는 설도 있습니다. 각각 철도 양쪽으로 각각 10km씩이라면은 양쪽 합하면 총 20km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각각 16km씩이라고 하면 양쪽을 합하면 32km가 되는데요. 그 철도 길이는 2826km인데 철도의 양쪽으로 각각 뭐 10km씩이든 또는 뭐 16km씩이든 지금 뭐 인터넷 조회해 보면 양쪽으로 16km씩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철도를 따라 길이는 2826km인데 양쪽으로 16km씩 총 32km의 그 토지를 그 건설 업체한테 무상으로 불화를 합니다. 무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겁니다. 그 토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한반도 면적의 무려 3분의 1이나 됩니다.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 토지를 철도 건설하는 회사한테 공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철도를 따라서 쭉 총 2826km에 이르는 그 철도를 따라서 철도의 양쪽으로 각각 16km씩 총 32km의 땅을 한반도 다 합하면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을 그 철도를 건설한 회사, 즉 두 회사가 서쪽 지역은 바로 센트럴 퍼시픽사고 동쪽 지역은 유니온 퍼시픽사였는데요. 그 조건을 내세웠고 또 공사비는 1마일당 1마일이 1.6km인데요. 1마일당 수만 달러를 무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그러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더니 서쪽 지역은 센트럴 퍼시픽사가 세크라멘토에서 유타주의 프로몬토리까지 약 1100km 공사를 했고, 또 동쪽 지역은 유타주의 프로몬토리에서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까지 약 1700km를 유니온 퍼시픽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두 회사가 공사를 해가지고 만난 지점이 바로 유타주의 프로몬토리에서 1869년 5월 10일에 만나서 황금못으로 기념 그 못을 박았다, 뭐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철도가 개통된 다음에 엄청나게 물류혁명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6개월 소요됐던 그 시간이 불과 6일로 단축이 돼 버립니다. 그 전에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이동하는데 6개월씩이나 소요됐던 그 길이가 단 6일로 단축이 되는 물류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센트럴 퍼시픽사와 유니온 퍼시픽사는 엄청나게 투자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또 추가로 한 3개 정도 대륙횡단철도가 3개 노선이 한 15년 동안 개통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1890년에는 마지막 또 하나의 대륙횡단철도가 개통돼서 현재는 총 5개의 대륙횡단철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류혁명이 일어나서 그 전에는,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미국의 동부지역이 주로 교통이 좀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었고, 미시시피 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은 그야말로 황무지였죠. 미시시피 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황무지나 다름없었는데 철도가 개통이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go west 서부로 계속 진출을 해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남북전쟁이 종료됐던 해인 1865년부터 완공 시점인 1869년까지 약 4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불과 짧은 기간 4년 동안 2826km의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건설이 된 겁니다. 서울 부산 거리의 약 7배의 거리가 거기에 지금처럼 뭐 중장비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죠. 154년 전이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그 단순 노동으로 그 공사를 해 가는데요. 즉 사실상 원시적 방법으로 공사를 해 가는데요. 거기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바로 중국인들의 저임금 노동자인 중국인들이 수만 명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 그 저임금으로 그 공사 현장에 가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처음으로 도착해 가지고 조성했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미국 지역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중국인 화교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 수만 명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던 아일랜드인들도 대거로 그쪽으로 공사장에 투입됐고, 그 범죄자들 또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도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혹한 혹독한 날씨, 그 다음에 그 중노동, 그 다음에 그 공사에 반대했던 인디언들의 습격도 받는 등 엄청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그 공사가 약 4년 기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바람 펄럭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초미세먼지가 현재 나쁨 상태입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20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온을 보려고 하는데 오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오존도 나쁨이고, 기온을 보려고 하는데 기온이 빨리 안 나옵니다. 전광판 시계탑을 보고 있습니다. 온도 30.5도, 습도 51%. 현재 온도는 한 30.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였는데요. 현재는 30.5도 정도 됩니다. 여전히 더운 날씨인데요. 바람이 약간 불고 있어서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산책로 보시면 산책로, 그 다음에 산책로 폭이 약 5.5m 정도 되고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 수변무대에서는 달리기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한 7, 8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북쪽 방향 롯데월드 간판이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고요. 자, 이번에 서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는 서호가 아니라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조깅로에 달리기를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6월 19일 월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지금부터 154년 전인 1869년 5월 10일 날 유타주의 프로몬토리에서 서쪽 구간과 동쪽 구간이 만나가지고 서쪽 구간에 약 1100km와 동쪽 구간에 약 1700km 합해가지고 2826km 길이 서울 부산 길이의 약 7배 해당되는 미국의 최초 대륙 횡단철도가 지금부터 154년 전인 1869년 5월 10일에 개통이 돼서 수송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6개월 소요되던 그 시간이 단 6일로 단축이 되는 수송의 혁명이 이루어졌던 게 지금부터 154년 전에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 개통입니다. 서쪽에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서 미국 중부 지역, 동쪽에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까지 2826km의 미국 최초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된 지 154년 전입니다. 자, 그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추가로 4개의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이 돼서 이제 1890년에는 오늘날의 그 미국 대륙 횡단철도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광활한 면적, 우리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90배에 해당되는 미국의 영토인데요. 그 광활한 미주 대륙, 동쪽 대서양 연안의 뉴욕에서 서쪽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까지 그 4,500km나 되는 미국 대륙 횡단 길이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러한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됨으로써 미국이 이제 물류 혁명이 이루어지고 산업이 더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기반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30.5도입니다. 습도는 51%고요. 현재 시각은 2023년 2월 19일 월요일 저녁 8시 25분입니다. 자, 이번에 오늘 서울이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육박하는 등 엄청나게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 6월이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로 뜨거운 6월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로 뜨거운 6월이 이번 올해 6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6월 19일 정도면 평균 기온이 약 27도 정도인데 28도 정도인데 그런 예년 평년보다 약 8도가 높은 35도의 기온을 오늘 보였었습니다. 자, 폭염이 당분간 내일하고 모레는 비가 오면 약간 더위가 가실 것 같긴 한데요.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시작이 되고 더위도 좀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은 엘니뇨 현상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가지고 올 여름에도 폭염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혹서기, 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화이팅! 자, 다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조깅로입니다. 조깅로는 동호, 서호 합해서 총 2,563m고요.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토요일날 이곳에서 석촌호수 8.25바퀴 마라톤 풀코스의 절반 거리인 21.0975km를 약 2시간 반 동안 이틀 전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달렸었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을 2002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오늘 2023년 6월 19일까지 무려 21년 3개월 19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1년 3개월 19일 동안 42.19km는 91회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횟수는 4.3회 정도 되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9km에 약 67% 정도 해당되는 27,000km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1년 3개월 19일 동안 매일 평균 훈련 거리는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1년 3개월 19일 동안 매일 평균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 했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 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 마라톤도 이곳 석촌호수에서 16바퀴 반을 나 홀로 달리기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4시간 16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제가 21년 3개월 남짓 풀코스 91회를 완주했었는데요. 그 중에 약 60번 정도는 공식 대회에 출전해서 완주했고, 나머지 한 31번 정도는 연습 삼아서 나 홀로 달리기로 40.19km를 완주했는데요. 그 나홀로 달리기 31회 정도 중에 절반 정도는 이곳 석촌호수에서 나홀로 달리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생애 최초 풀코스를 마라톤 입문 2개월 만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생애 최초 풀코스를 여기에서 연습 삼아서 나홀로 달리기로 석촌호수 16바퀴 반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홀로 달리기 31번 중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한강공원에서 달렸습니다. 자,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수변무대 달림이 동호인들이 각자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